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한다면 참 그것보다 억울한 일은 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설을 앞두고 빠지지 않는 뉴스가 바로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 여러분의 억울함이나 고민을 들어드리고 법으로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영 변호사 모시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TV에서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오늘 뭐 넥타이 색깔이 너무 좋아요. 벌써 봄 소식을 알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골라줬는데 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저기 임금체불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연. 저는 학원 강사로 일했는데 3년간 일하면서 임금체불이 된 금액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많네요. 사업주는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3개월씩 밀려서 한 달치만 주고 더 기다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몇 달 전 다른 학원 강사들과 함께 학원을 그만뒀어요. 퇴사를 한 후 계속적인 연락을 취했지만 학원은 문을 닫았고 사업주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보통 이렇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결국 회사가 문을 닫고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그래서 퇴사를 하고 뒤늦게 소송을 하는데 몇 개월 정도가 밀리면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답을 드리면은 네. 지금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면은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퇴직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쉬고 준비한 다음에 15일째 되는 날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되는데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를 때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3, 4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재작년에 비해서 한 10% 늘어났고 이게 한 10년 내에 최다 규모다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뿐만 아니고 다른 학원 강사분들과 함께 같이 그만뒀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네. 이와 같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능한 한 많은 인원들을 같이 모아서 임금체불 신고하시는 것이 회사 측을 압박하는 고 부담을 주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소송까지 진행을 한다고 보면은 네. 사실상 근로감독관 단계, 고용청 단계에서는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민사소송으로 간 것 같은데 네. 이와 같은 민사소송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이것을 찾아서 미리 가압류 같은 것을 확인해 놓고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판결문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들과 좀 더 깊은 상담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금체불이라고 하면 한 달만 체불해도 신고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오래 밀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신고 절차는 방금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도 그렇게 노동청도 말씀해 주셨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체불임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 네. 예. 그렇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제일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고용노동청 관할지청에 가서 진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네. 이 검색창에다가 고용노동부를 딱 쳐보십시오. 네. 그러시면은 모바일 홈페이지에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 체불임금 진정이라는 그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그걸 누르고 들어가면은 모바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좀 전에 해봤더니만 이게 보니까 다른 메뉴는 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보안 문제가 있었는지 접속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오늘이라도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 데스크탑 컴퓨터에 있는 분은 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메뉴 이 민원 마당에서 관련되는 체불임금 진정서를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써서 인편으로 가서 접수를 하거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로그인을 해서 빈칸 본인이 어느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하나하나
넘어가면은 네. 채워가면은 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진정할 수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 방금 들으신 대로 모바일로 고용노동부를 클릭하시면 손쉽게 네. 필요한 서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절차까지도 다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굉장히 말씀이시군요. 잘 쉽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갖춰놓고 했는데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네. 결국은 그 좀 전에 그 학원 강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연락은 된다 하더라도 재산이 어딘지 모르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아예 연락이 두절돼 버리는 네.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인데요.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일단 진정을 하는데 진정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 그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검찰에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네. 지명수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잡히면은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나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결국은 형사적인 처벌을 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사실은 이게 퇴사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네.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뭐 1, 200 정도 된다 하다 보면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법적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업주를 찾았는데 결국 사업주 찾고 나서 보니까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불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답답하네요. 정말 답답한데요. 정말 그 요즘 뭐 알바 천국, 업주 지옥 뭐 네. 이렇게 하듯이 네. 업주도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해놨는 나라에서 준비해놨는 소액 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퇴직하기 전 3개월 그리고 퇴직금 3년 이 정도 못 받은 범위 내에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네. 이게 그 국가가 대신 이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 놓고 네. 거기에서 300만 원까지 미리 주게 하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근로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말씀드렸듯이 연락이 두절됐다거나 다른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이 그 소액 체당금을 통해서 일부 급한 어떤 생활비는 융통을 하시고 이 다른 그 재산이 사실은 재산이 있는데 빼돌려 그럴 수도 놓을 수도 있겠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재산을 찾는 절차를 통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그것도 할 수 있을 텐데 한 사람이 하기엔 쉽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이 피해자라고 한다고 하면 같이 힘을 모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제 고용노동부를 자주 인터넷 검색창에서 그렇습니다.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연 볼까요? 제가 전단지 알바를 했는데 알바 면접 볼 때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구두로 했습니다. 그 뒤 2주 동안 전단지 배포하고 사장님이 돈 입금한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임금체불 신고할 때 증거 자료 필요하다는데 뭐 근로계약서도 쓴 적이 없으니까 좀 그렇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하고 전화통화 녹음한 걸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전단 배포한 CCTV 장소 확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주 성명하고 주소 이런 거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알만한 장소에 주소하고 상호명은 압니다. 알만한 장소, 전단지 뿌렸던 장소하고 상호명만 알고 계신데요. 마지막에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나요? 만약 접수되면 형사니까 돈은 못 받아내겠죠? 구청 같은 데다 민원 넣어서 압박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은 질문도 많으시고 특히 이제 아르바이트 일용직 같은 경우에 이분처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가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네. 요즘 뭐 표준 알바 계약서도 사실 있고 이게 계약서 체결하지 않으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여전히 이게 그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그런 지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여기가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아닙니까? 네. 이게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네. 증거만 되면 되는 것이지 네. 그것이 꼭
근로계약서여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CCTV나 이런 얘기를 했듯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 명부라든가 임금 받았는 급여 통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기록부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걸 통해서 본인이 근로관계를 입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체불임금을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디죠?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서에 접수를 네.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네네. 얘기를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노동청에 가시는 게 빠른 길이다. 네. 만약에 일반 경찰로 가면 노동청으로 가십시오. 안내를 해드릴 것 네. 같은데요. 네. 그건 뭐냐면은 노동청이 경찰입니다. 네. 이른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네.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계시는 근로감독관님들이 경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경찰로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돌아가니까 바로 인근 근처에 있는 노동청을 꼭 찾아가시기를 공고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다른 이제 증거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고 노동부 고용노동청에 가셔서 하는 게 경찰서로 가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지금 문자 와 있습니다. 0379님.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감이요 하셨습니다. 사장님과의 예정 생각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못 받았어요. 네, 정에 안타깝습니다. 이끌려서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놈의 종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에 못 이기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참 그 업주께서 좀 더 정이 많으셨으면은 이자라도 붙여서 지금이라도 좀 그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챙겨드렸으면 좋겠네요. 서로 간에 정이 느껴지면 언젠가 또 사장님이 또 일어서시면 네. 또 생각해서 또 찾으실 거란 또 그런 믿음도 있는데요. 꼭 받고 이분도 네.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좀 피드백 그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최근 또 이랜드파크 외식업체 대기업이죠. 바로 이곳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4만 4천여 명 정도가 임금 무려 84억 원을 체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정규직도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임금 체불이 예. 뭐 그간 연장 근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제부터 요 사안에 대해서는 미지급분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일부 순차적으로 지급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 이랜드에서 하는 그 외식 업체가 연간 이익이 한 80억 정도 됐는데 결국 네. 그 이익 모두가 이렇게 연장 근무 수당 주지 아니한 걸로 이득을 그러게 봤다. 말이에요. 이런 어떤 것 보도 때문에 상당히 공분을 샀었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공분을 샀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해피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임금 84억 같은 경우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3월까지 미지급 임금 플러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20%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네. 하고 더불어서 이게 직원 1,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분들한테 대해서는 이번 설날에 좋은 선물이 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 기업은 그래도 대기업이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죠. 여전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지금 연말 연시 그 설 앞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자금조차 못 받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그 연말연시 1월 말일에 다가오는데 업주분들 참 힘들겠지만 정말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네.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미지급 임금을 좀 하기 위해 나서는 그런 어떤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단 이게 이제 업주와 그 노동자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좋으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 성장이 잘 안 되고 내년 네. 뭐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2% 초반대로 잡고 있다라고 해서 올해 또 정말 그 미래가 밝지가 않는 네.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참 암담한 그런 상황인데 정치계 또 경제계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초반에 이제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가 한 1조 4천억 그런가요? 1조 네, 4천억 그렇습니다.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상 최대라고. 근데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법적인 수단, 제도적인 수단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두 번 정도 됐을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200만 원 정도 벌금에 처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임금 안 주고 100만 원 벌금 받으면 어떤 판단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안 주고 말죠. 예, 그렇게 나쁜 업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와 같은 법적 구멍을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고등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상습 체불 임금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합니다. 네. 이른바 성범죄자 명단 공개하듯이 네네. 인터넷에 떡하니 공개하니까 그런 업주한테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또 그런 업주하고는 사업들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최근 그 대검찰청 공안부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앞두고 이제 상습적인 임금 체불자에 대해서 네. 이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결국 그 말씀드렸듯이 1억 이상 악의적으로 하는 체불자뿐만 아니고 체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하는 그런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 확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업주님들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좀 이런 그 법적인 제도적 수단이 좀 강화가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사연 세 번째 사연인데요. 좀 시간이 모자라지만 제가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3개월 정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하고 있었고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사업주인 사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쪽으로 알아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개인 사업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상속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상속을 승인을 했다고 하면은 정말 그 아들, 딸한테 소송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빚이 더 많다 해서 포기를 해버리면은 상속 포기를 하면은 이분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네.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소액 체당금이나 일반 체당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경우에는 공인 그 노무사나 변호사를 꼭 찾아가 보시라고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네네. 네. 9278님, 자영업자는 근로계약서 쓰면 월차를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꼭 써야 하나요? 아니면 고발당하나요? 하셨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인가 봐요.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자영업인데 이게 상시근로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알아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압니다. 사실 네. 치킨집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더 어려운 부분이 임금 근로자 아니겠습니까? 네. 알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을 좀 더 우선 순위를 두는 그런 어떤 경영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입소문이 더 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이번 어렵겠지만 서로 좀 따뜻한 힘을 모아봤으면 하는 그런 상황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특히 젊은이들 취업하기 너무 힘들어서 정말 고생하다가 일자리 하나 잡았는데 그래서 좀 일을 했는데 그나마 또 월급까지 못 받으면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정말 너무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종종 가보시고 이게 모를 때는 변호사한테 전화하기 만만치 않죠. 네. 고용노동부 전화가 1350 1350번이 있는데 네. 상담 전화 꼭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근로자뿐만 아니고 사용자 측에서도 미리 전화를 해서 네. 안다고 하면은 본인도 나중에 형사처벌되는 부분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자뿐만 아니고 사용자 특히 자영업자분들도 이런 노동청 상담 전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로 잘 알고 시작하면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4874님.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6달 정도 임금을 미뤘습니다. 직원들 동의서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3개월 지나고 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았는데도 안 되나요? 아이고 걱정이시네. 현실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 건 맞는데 결국 동의서를 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은 참작은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6개월 정도 된다고 하면은 사실 임금 근로자로서는 굉장히 참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분들의 조금 그 협조를 얻어서 그분이라도 조금 미리 좀 화해와 합의를 해서 임금 지불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갚아서 형사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요즘 이제 설을 앞두고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임금 체불 문제로 고민하는 근로자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상담할 수 있는 곳 아까 고용노동부 말씀하셨죠?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전화번호가 노동청 1350번 네. 1350입니다.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노동청으로 1350번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영 변호사 모시고 좋은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